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한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앞에서 이제는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텐데요.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기초연금 및 노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노인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내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40%, 노인 자살률 10만 명 중 4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인 문제는 정치권의 힘의 논리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 총 예산을 2조 242억 원까지 늘리고 노인 일자리 개수도 103만 개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대비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수당도 인상되어서 정부가 노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으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발표된 학술대회의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가 노인의 우울증과 빈곤율을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최근 한 언론사의 단독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 현행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을 바꿔서 기준 중위소득 몇 %와 같은 새로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3년 현재 624만 명이 받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해소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7.3% 감소시킨 효과가 있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가 있긴 하지만 기초연금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엔 한계가 있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더라도 2023년 생계급여 수준인 58만 3천원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연금 재정의 안정화가 목표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기보다는 줄이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며 실제 재정계산위원회의 회의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보다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론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개선안이 확정된 바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유는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하 고수를 포함한 13명의 민간 전문가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20일 열린 재정계산위원회의 제20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을 주장하던 두 위원이 퇴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을 보면 재정계산위원회가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게 될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에 대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예상해보면 수급 대상자를 몇 %까지 줄이고 얼마나 더 지급하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40% 정도까지 줄이고 지급 금액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단계적 40만원 인상이 유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의 40만원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 결과적으로 그다지 큰 변화는 아닙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과 선택적 복지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월 평균 급여액이 63만원이고 이마저도 50% 이상이 40만원 미만에 받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노인 세대에 대한 지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OECD 국가 평균 GDP의 7.05%를 노인을 위해 지출하고 있지만 한국은 2.23%로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현재 논의 중인 기초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자는 단지 한 집단을 돕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령사회를 앞두고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들을 우리가 전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자원을 투입한다면 앞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이속만 차리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자면 과연 이 연금개혁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